안녕하세요. 다사랑 요양TV의 연희쌤입니다. 오늘은 감염성 질환 예방에서 휠체어 이동 돕기까지 32회 요양보서 국가시험 대비 기출 예상 문제 5탄 들어가 볼게요. 문제 1번.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는 후끈후끈한 무엇? 발적, 통증, 그리고 삼출액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정답은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는 후끈후끈한 열감이 있어요. 원래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발적, 통증, 부종, 붓는다는 소리죠. 삼출액 증가. 네, 삼출액이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적은 뭐냐? 모세혈관이 충혈되어서 피부 및 점막이 붉은색, 적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출액이라는 것은 염증이 생긴 국소에 혈관에서 액체 및 세포 성분이 밖으로 나와서 병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삼출이라고 하고요. 그때 액체 성분은 단백질의 함량이 크고 혈장에 가까운 액체 성분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액체를 삼출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2번은 자, 어떤 감염일 때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하부 복통, 배뇨통,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소변색의 변화, 요도, 분비물이 있어요. 정답은 요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변에서 탁뇨 한번 볼까요? 탁뇨는 탁한 소변의 색깔이고요.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져 나오는 것을 혈뇨라고 합니다. 문제 3번은 어떤 감염일 때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인후통이 있어요. 기침, 객담이 있어요.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요. 자, 객담은 가래를 얘기하죠. 문제 3번의 정답은 호흡기계의 감염이 되겠네요. 네, 인후통이란 인두와 후두의 감염 시 인후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것은 호흡기계 감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4번 손 씻기 방법 알아볼게요. 어떤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무선 액체 비누를 바른다. 손 씻기 방법의 정답은 흐르는 미온수 그리고 항균 비누가 되겠네요. 자, 고체 비누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세균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균 액체 비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음식 만지기 전후, 날음식을 만지고 나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기타 해산물 등을 만졌을 때, 가공 안 된 우유 및 유제품을 만졌을 때, 씻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만질 때, 행주를 사용한 후 주방 및 화장실을 청소할 때, 배변 후 화장실 변기 손잡이와 수도꼭지를 만졌을 때, 오래된 책과 돈을 만졌을 때,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했을 때,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기 및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 애완동물을 만졌을 때, 정수하지 않은 물, 먼지, 곤충을 만졌을 때.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위기에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는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6단계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문제 5번.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무슨 물로 닦고 무슨 물로 헹구며 필요시에는 소독해야 한다. 정답은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 그리고 헹구는 것은 더운 물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더운 물로 먼저 닦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응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설물을 만들 때도 반드시 장갑을 착용, 처리 후에도 물과 비누로 장갑을 벗고 나서 씻는 것이 옳겠죠. 문제 6번 허빈 물품 관리 들어갑니다. 허빈이라는 것은 빨아당겨낸다는 뜻이에요. 가래나 분비물 같은 것을 입안이나 코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병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네, 석션이라고 합니다. 석션. 병원에서 석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들이 모유를 먹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잖아요. 그때 우리는 서킹 파워, 잘 빨아당기는 신생아를 보고 서킹 파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석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허빈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몇 회 이상 세척해야 될까요? 그리고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어떻게 씻고요? 전용 냄비에 소독할 것과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몇 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할까요? 정답은 이에 그림 참조해 보세요. 왼쪽에는 이동용 허빙기, 네, 석션기라고 하죠. 오른쪽에는 고정용 허빙기가 있어요. 월 석션이라고 해서 벽에 붙어 있는 허빙기입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이동용 허빙기를 그림에 그려놓고 이것이 뭐를 하는 거냐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빈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몇 회 이상, 1일 1회 이상 세척한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어떻게 씻는다? 비벼 씻는다. 카테터 안에 분비물이 끼어 있거나 묻어 있었기 때문에 잘 비벼서 씻어야 됩니다.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몇 분 이상, 15분에서 20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문제 7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몇 분 이상 끓인 후 어디에 널어서 어디에서 말린다. 정답은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 변색이나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문제 8번. 복지용구 중에서 대여도 되고 구입도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다? 정답은 복지용구 중에서 대여도 되고 구입도 가능한 품목은 욕창 방지 매트리스가 유일합니다. 이번 개정판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여 품목하고 구입 품목 알아보겠는데요. 대여 품목 8종, 구입 품목 11종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빼고 나면은 몇 개죠? 남는 것이 7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여 품목은 다 무겁고 비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입 품목은 우리가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자, 그러면 구입 품목 11개 중에서 욕창 매트리스 빼면 10개, 대여 품목 8개 중에서 욕창 매트리스 빼면 7개입니다. 그 중에서 대여 품목만 외우면 되겠죠.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해 감지기, 경사로. 네, 여기까지만 외우시고 욕창 방지 매트리스 외우시면 되겠죠?
문제 9번 이제 휠체어 들어가 볼게요.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몇 센치 정도 들어간 상태가 적당할까요?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입니다. 살살 아니고 힘껏 0.5cm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0.5. 그리고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퀴에 잠금 장치를 이렇게 걸어 두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잘 안 굴러가는지. 그리고 잠금 장치는 바퀴에다가 잠금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공기압이 너무 작으면 잠금 장치가 잘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높으면 왜 안 되느냐? 진동 흡수가 안 된다. 즉 터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면 잘 굴러가지 않는 거, 그리고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거, 이것도 시험에 각각 기출된 문제입니다. 문제 10번 휠체어 소독 시에 무엇을 적신천으로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휠체어 소독 시 알코올을 적신천으로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알코올로 닦게 되면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날아가서 습기가 없겠죠. 그리고 소독력도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나 구동장치, 다리 지지대, 발판은 청결한 물에서 닦거나 물걸레질을 한다. 가동 부분은 말린 후에 윤활 처리한다. 문제 11번 수동 침대의 덩판과 다리판의 경사도와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의 명칭은 무엇이다? 정답은 수동 침대의 덩판과 다리판의 경사도와 높이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크랭크 손잡이. 그림 잘 봐두시고요.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 방식이어야 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요? 안으로 넣어둬야 돼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님들이나 우리 간호조무사님들, 간호사님들이 업무 중에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크랭크 손잡이가 있는 수동 침대보다는 전동 침대가 많이 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 11번 어떤 지팡이에 대한 설명인가요? 작고 간단하고 가볍다. 다른 보조기구와 비교하여 균형 감각 등을 향상하는 데 좋다. 지팡이 중에 안정성은 가장 떨어진다. 지팡이 그림 한번 볼까요? 1번은 4점 지팡이, 2번은 T자형 지팡이, 즉 한발 지팡이죠. 3번은 접이형 지팡이, 4번은 캐나디안 팔꿈치 신전 목발, 5번은 겨드랑이 목발. 정답은 한발 지팡이가 되겠네요. 즉 T자형 지팡이죠. 문제 12번 성인용 보행기 살펴볼게요.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며 잠시 휴식할 때 앉을 곳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행기는 무엇이다? 정답은 보행보조차 실버카입니다. 문제 13번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팡이보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지만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보행기는 무엇이다? 정답은 보행차입니다. 보행차 같은 경우에는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주로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보행보조도구입니다. 바퀴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14번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는 변기는 무엇이다? 정답,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에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는 변기는 간이변기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간이변기는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있어야 하며 소변색을 볼 수 있도록 흰색이나 투명하면 더 좋겠죠? 문제 15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을 할 때 편리하며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시킬 수 있는 용품은 무엇이다? 정답은 목욕 리프트가 되겠네요. 위에 목욕 리프트 그림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내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 16번. 이동 욕조 사용 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무엇을 열어서 적시 물을 뺀다? 네, 적시 물을 뺀다. 정답. 이동 욕조 사용 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배수 밸브를 열어서 적시 물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 욕조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지 않아야 된다. 이 욕조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고 일어서다가는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그리고 이동 욕조 표면은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네, 지난번에 적시물을 뺀다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욕조 바닥에 평평하지 않고 찔림 사고라든지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랬을 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17번. 낙상 발생 후에 낙상이라는 것은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119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무엇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켜야 될까요? 정답은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119에 전화한다. 그리고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 누가 올 때까지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가 되겠습니다.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 자, 기립성은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아무래도 불안정하겠죠.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집안에 낙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되고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보겠습니다.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행동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신체적인 요인에는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 나의 몸이 갖고 있는 질환에 의해서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거죠. 집 안의 환경이나 외부 환경입니다. 행동적인 요인은 지나친 엄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으로 인해서 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 18번.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 방법입니다. 변기 옆과 욕조 벽에 무엇을 설치하고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에 무엇을 제거하고 가급적 무엇보다 무엇을 이용하여서 이동하고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어떻게 한다? 정답.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 방법. 변기 옆과 욕조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에는 문턱을 제거해요. 문턱 제거. 가급적 계단보다는 뭐를 이용하여서 이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서 이동입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했죠. 근데 낙상 예방법에서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되겠네요.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수면 중에 갑자기 일어났을 때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어디가 많이 골절되던가요? 고관절이 골절이 되죠. 네, 고관절이 골절되면
사망 위험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죠? 이제 19번. 화재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어느 철에는 습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쉽다. 정답. 화재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봄철 3월에서 5월에는 습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봄철이고 3월에서 5월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소화기 사용법 순서에 대해서 볼게요. 1. 무엇을 뽑는다. 2. 무엇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3. 손잡이를 움켜쥔다. 4. 분말을 고루 쏜다. 문제 20번의 정답 소화기 사용법 순서입니다. 첫 번째, 안전핀을 뽑아야 되겠죠. 안전핀을 뽑는다. 두 번째,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노즐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고. 세 번째는 손잡이를 움켜쥔다. 네 번째는 분말을 고루 쏜다가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석간에서는 다음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네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난로 곁에서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놓지 않는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엇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무엇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정답은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끕니다. 자, 화재 시에 무엇보다도 계단 이용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그리고 불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젖은 수건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는 것도 함께 암기해 두시고요. 방문을 열기 전에는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도 확인하고 만져야 되겠죠. 문제 22번 지진 시 대피 요령입니다. 흔들리는 동안은 무엇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며 무엇과 무엇을 차단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무엇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무엇이나 무엇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입니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겠죠.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계단을 이용합니다. 화재 시에도 엘리베이터 사용 아니고, 네, 지진 시에도 엘리베이터 사용 아니고, 자, 엘리베이터 사용은 어느 때 있었죠? 안전 문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입니다. 문제 23번. 인공호흡기나 허빙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 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서 무엇을 마련해 두어야 할까요? 인공호흡기나 허빙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 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서 보조전원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보조전원장치, 즉 비상발전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회 요양보사 시험 치기 전에 교재 마지막 부분까지 다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제 욕심이 너무 컸는지 다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이해 바라고요. 또 11월 시험 전에 나머지 부분 다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